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올해 이 상반기 부동산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가량 는 건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정책 규제를 연달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답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창범 본부장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증 혹은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전화번호 02-2077-6356번, 문자로는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본부장님께서 챙겨오신 우리 강의부터 들어볼 텐데요.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투자 팁, 어떤 팁일까요? 네, 오늘은 이 서울시 자치구가 25개 자치구이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우리가 지역별로, 구별로 소득 그 격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지금 이제 그 지역별로 그 직장인들의 그 월급, 그러니까 월급의 그 평균값이 223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급여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바로 이제 중구이다 이렇게 이제 종로와 중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강서 지역, 영등포, 그 다음에 강남 지역 이렇게 이제 높은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도 이거를 참고하고 투자를 지역 선정하기 있어서 이러한 지역에 투자를 한 다음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이러한 이제 임대 시장을 자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중구와 종로가 가장 높은데, 이것은 그 기업 수가 많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대기업 수. 그래서 1위를 기록한 곳은 바로 이제 종로구. 근데 여기에서 재미난 사실은 이렇게 고소득자들이 그 거주하는 데를 한번 살펴봤더니 강남구에 거주하는 그러한 이제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직장과 그리고 선호 거주지는 다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렇게 그 지역별로 이렇게 이제 월 소득에 대해서 알아봤다 하면은 이제는 연령별로 이러한 이제 월 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26세에서 30세까지는 이제 그 월급이 평균치가 195만 원이었고, 그리고 이제 31세에서부터 35세까지는 이제 256만 원, 그 다음에 36세에서부터 40세는 287만 원, 그리고 41세에서부터 45세는 327만 원, 이렇게 사회 초년생에서부터 이제 40세까지는 약 19%씩 상승을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은 46세에서부터 50세까지는 그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제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의 급여 인상률과 그리고 퇴직이나 이직을 이렇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연령대별로 그 월급의 그러한 이제 격차를 이렇게 이제 알아봤고, 그렇다면은 이제 월급이 아니라 이제 자영업자, 상가를 운영하는 그러한 자영업자별로 지역별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서울시 전체 자영업자 월소득은 172만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위로 기록이 된 곳이 바로 이제 강남구인데, 강남구는 지금 이제 서울 전체의 1.74배에 달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1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의료업, 그다음에 2위는 음식업, 마지막 3위는 교육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영업자들의 그러한 이제 지역적으로 월 소득을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연금 소득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죠. 그 국민연금의 연 소득이 평균치로 34만 원인데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46만 원, 46만 원으로 1위를 기록한 곳이 바로 강남이죠. 이렇게 이제 그 지역적으로 어떠한 이제 월 소득이라든지 그리고 자영업자의 월 소득,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월 소득 이렇게 이제 알아봤고 정리를 하자면은 직장인들은 지역별로 월 소득이 중구가 가장 높았고 그리고 고소득자와 연금 소득이 가장 높은 그러한 이제 거주지는 바로 강남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이제 자영업자의 그러한 이제 그 월 소득이 높은 곳 또한 이제 강남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월 소득과 소비가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떠한 이제 그 월급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급이 많이 받는 사람들이 소비도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쟁력까지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별 직장인의 소득 격차와 그에 따른 부동산 추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지금 계속해서 문자로 부동산 상담 문의 많이 주고 계신데요. 부동산 문의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55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에 현대 6차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투자 전망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하십니다. 본부장님, 영등포구의 아파트 지금 사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영등포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찬성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그쵸. 많습니다. 실제로 가보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공장가들, 낡은 공장가들이 이제 비율이 그런 굉장히 높은데 지금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공장가에서 주거 지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해진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영등포구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신 게 이제 영등포 3가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아파트 이렇게 이제 투자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지금 현대 6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쪽이 되겠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역이 이제 당산역입니다. 2호선과 9호선 그리고 선유도역 또한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영등포구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 실제 그 시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10년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한 이유가 있죠. 그것이 바로 어떠한 이제 중공업 지역에 대한 그런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선거 때도 그렇습니다. 공약이 이러한 이제 중공업 지역 활성화라든지 2030 플랜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꾸준한 어떠한 이제 그 대형 호재가 없더라도 이 영등포라는 지역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청자님께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30평대인가요? 20평대인가요? 그런 건 안 나왔죠. 현대 6차 아파트 그냥 단순히 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만 물어보셨는데 이 아파트는 일단은 교통 좋고 학군이 또한 이제 요 일대 선유 중학교라든지 선유 초등학교라든지 학군 또한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기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서부간선 도로에 대해서 현재 서부간선 도로는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지화 산업이 착공이 들어갔고 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거지의 그러한 이제 입지로서 그 선안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해도 좋고 아니면은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가격 조정을 한번 받지 않을까. 그 이유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책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시기에 급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노려도 좋다. 그래서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영등포 지역 선정이 굉장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주변에 학군도 좋고 생활 인프라도 탄탄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7616님께서 서울 성동구 횡당 1동에 한신 휴플러스 82제곱미터형에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갈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최근에 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파트 30평형대가 뭐 15억, 20억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서울에서도 특히 이제 강북 지역 안에서도 10억 클럽이라고 하죠. 30평형대 신축 아파트들이 10억을 돌파하는 그러한 구들, 자치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치구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신 휴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서울 3대 도심이 바로 이제 중구, 그다음에 영등포, 강남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지역들은 꽤 가격이 높죠. 그래서 이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들이 최근에 이제 신조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MC님도 뭔지 아실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세 글자죠. 이제 마동성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강남, 중구, 영등포를 대신할 수 있는 주거지 마포구, 용산구, 그다음에 광진구 이렇게 이제 요즘에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지역들이 지금 이제 10억을 30평대 10억 지금 한 10억 중반까지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지역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시청자님이 고민하신 그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주변에 있는 이런 도심 주변에 있는 구들이 가격 상승을 하는 이유가 직주 근접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그걸 미리 알고 이 성동구에 위치해 있는 이 행당 한신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당 한신아파트의 위치는 지금 이쪽이 되겠고, 그리고 왕십리역을 가장 이제 가까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입니다. 그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단일역 세권이 아니라 다중역 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학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녹지 환경이라든지 이용하기 굉장히 수월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그 다리 하나만 건너게 되면 강남으로의 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성수동의 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중구 쪽의 그 진입이라든지 굉장히 그 업무타운과 진출입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그 업무타운과 가까이 함으로써 가격 상승을 한 그러한 이제 아파트들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문의하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계속 보유하세요.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행당 6구역은 이제 지금 이미 입주가 되었고 이제 막 입주를 지금 세입자들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당 7구역 아직까지는 이제 작년에 그 사업 시행 인가를 취득을 하고 올 상반기에 원래는 이곳도 그 관리처분 인가 취득을 예상을 했었죠. 근데 조금 이제 사업이 지연되는 감은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히 되긴 될 거예요.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 이곳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이 아파트를 언제 매도는 해야겠죠. 근데 그 매도 시기를 당장 잡지 말고 이 지금 안정화가 되었을 때 행당 7구역이 그 입주가 되었을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분명히 잡게 되면은 좀 큰 차익이 남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616님 지금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 지금 행당 7구역에 입주하고 난 후에 그 이후에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따져볼 것도 찾아볼 것도 참 많은데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7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꿀팁들 다 챙겨가시고요. 이번에는 허창범 본부장님께서 챙겨오신 핫한 지역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 주택입니다. 2호선 강남역과 역삼역에서 도보 7분 거리고요. 2018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중 4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8천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늘 핫한 지역 강남구, 그것도 그 중심인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본부장님,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남에 위치해 있는 역삼동입니다. 역삼동. 제가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그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좀 찾아달라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삼동. 역삼동 다세대 주택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투자 포인트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남 안에서도 그 1인 가구 또는 고소득자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역삼동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1인 가구와 고소득자가 많은 비중이 높은 그 지역이 역삼동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잡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지만큼 중요한 거 고정된 수요입니다. 참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때 그 요즘에 많이 뉴스들 나오더라고요. 어디 그 신도시 쪽에 투자를 했더니 세입자를 못 구하더라. 이러한 이제 뉴스 기사들이 종종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바로 임대 수요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야만이 안정적인 이러한 이제 월 소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곳은 고정된 수요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변에 가시화된 그러한 이제 그 대규모의 개발 사업들로 인해서 수익까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남 안에서도 꾸준하게 이 역삼동이라는 지역은 꾸준하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곳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도로 통해서 이번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이제 역삼역과 바로 이제 강남역입니다. 요 두 노선을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역삼 일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그러한 이제 고소득자 비율이 약 40%로 정말 높은 전국에서도 1위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소득자가 많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도 해마다 전세가라든지 월세가가 증가되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고소득자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권 활성화 또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임대 수요를 말씀을 드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세를 맞추다 보면은 그 강남역에 있는 그런 이제 학원가들, 영어 학원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스튜디오 학원이라든지 이러한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지방에서도 많이 그 부모님들이 많이 올려보내거든요. 자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에 그러한 이제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테헤란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인들의 그러한 수요까지 굉장히 수요층이 폭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매물은 단순히 원룸 사이즈의 매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룸 매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그러한 이제 임대 수요층들에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물건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 지역은 주로 이제 젊은 층들에게 이제 임대를 놓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죠. 그런데 우리 젊은 층 20대 30대들은 이 집을 구할 때 물론 이제 입지를 많이 보긴 하는데 가장 1순위가 바로 이제 내 집 앞마당에서 내 집 주변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이제 생활 인프라를 많이들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강남역의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들을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젊은 층들에게 주거에 있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 바로 역삼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대 업무타운입니다. 업무타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바로 이제 테헤란로인데,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이 쏙쏙쏙 이렇게 이제 준비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직장인 수요층까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개발 호재,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차익을 기대하고 우리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남이라는 지역은 참 개발 호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남 지역을 개발 호재의 중심지, 백화점 이렇게 이제 불리우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 다음에는 바로 이제 신분당선 연장, 신분당선이 현재로서는 이제 강남역까지 운행 중인데 신사역까지 1차 연장을 하죠. 이러한 이제 사업이 지금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르네상스 복합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굵직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교통 호재,
그다음에 업무타운의 그러한 이제 호재. 우리가 강남역에 삼성타운이 들어왔을 때 그 일대의 가격 상승이 굉장히 상승을 했죠. 이러한 상승에 우리는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지금 타이밍에 강남이 높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러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절대 늦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 개발 호재하면 바로 이제 영동대로 복합 개발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그 건축 심의, 그다음에 교통 안전 환경, 영향 평가 모두 통과를 했는데 최근에 수도권 정비 심의를 넘지를 못해서 착공이 조금 지연되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또한 현대 측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착공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인프라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철도 또한 6개가 들어올 계획이 있죠. 그래서 수요에 대비해서 이 영동대로가 복합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 바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굉장한 중심가로 도약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강남 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는 그 강남 안에서는 이렇게 두 개 동으로 구성이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단지용으로 구성이 되기가 힘든 이유가 필지, 땅 작업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그 물건 같은 경우는 2동, 101동, 102동으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투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폭넓은 임대 수요층들에게 임대 놓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물건이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옆 건물, 뒷 건물, 낮은 건물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투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강남에서는 이 금액으로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세로 임대를 놓는다 하면은 3억 3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이렇게 해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 시 5천만 원으로 강남 중심에 있는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는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임대 수요가 탄탄한 역삼동의 다세주택 주요 정보 다시 정리해드리고 돌아올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지목하신 핫한 지역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전에 잠시 언급해드렸던 세미나 소식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매주 삼성동의 삼성중앙역 1번 출구에 매주 토요일 날 1시에 이렇게 이제 그 시청자님과 대면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고 또는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뭡니까? 바로 세금입니다. 이 세금에 대해서도 세금 전략까지 짜드리니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부동산 투자 하반기 어떻게 해야 할까 다 꿀팁들 챙겨가시고요. 오늘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함께해 주신 분은 위버라인 김창범 본부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